이번 영상에서는요, 고지방 저탄수. 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또 고지방 저탄수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다릅니다. 왜? 저는 오랫동안 고단백에 저지방에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다이어트를 정말 오래 해왔어요. 한 7년 이상? 그러다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란!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먼저 제 채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이렇게 유용한 그런 팁, 운동, 영양 정보들을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고지방 저탄수, 왜 고민수가 저걸 하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저의 종합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궁금하시다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게 있죠? 뭘까요? 많은 분들은 아마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라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 중에 한 가지로 가장 스트릭하게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하는 것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제 패턴이 많이 바뀌었는데 8시간 안에 먹는 그런 패턴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시에 먹고 한 6시 이때 먹는데, 아직 제 간헐적 단식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간헐적 단식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가장 관건이 이제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왜냐면 8시간 안에 5끼는 당연히 못 먹고 3끼도 되게 힘들어요. 시간 자체가 애매하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2끼였어요. 어떻게? 12시에 첫 끼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한 6시나 7시 이때 먹게 되는 그러한 2끼 패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끼를 먹다 보니까 제가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실수를 했던 게 너무나 적은 칼로리를 먹었던 거죠. 공복이 오래되니까 당연히 이제 위가 줄어들고 많이 못 먹게 되고, 많이 못 먹고 제가 5번을 먹던 양의 1끼를 먹다 보니까 하루에 총 2끼밖에 못 먹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5끼 먹다 2끼 먹으니까 살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근육도 빠지고 힘도 없고 굉장히 힘든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을 해낸 게, 이걸 많이 먹기는 어렵고 그러면 칼로리를 맞추기 위해서 칼로리가 좀 더 높은 음식들을 넣자라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고지방 저탄수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치를 통해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과, 사실 이게 간헐적 단식과 병행돼서 어드밴티지들이 있더라고요.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찾아보다가 그 이유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2끼밖에 못 먹는데 2끼에서 오는 열량을 가지기 위해선 결국은 고열량의 음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칼로리가 있는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식단에 자연스럽게 지방들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지방? 좋은 지방.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것들, 코코넛 오일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있죠. 좋은 지방을 늘리면서 칼로리를 조금씩 맞춰가니까 사실상 지방이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내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맞기는 맞아요. 일시적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거죠. 당을 에너지로 쓰고, 운동할 때도 당을 에너지로 쓰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당이 떨어지면 우리 당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의 키포인트는 몸의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당으로 쓰고 이렇게 남은 당을 다시 저장해서 지방으로 놓고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요, 체내 탄수화물을 없앰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있던 지방을 가지고 꺼내 써서 연료로 쓰게 되는 그런 굉장한 바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지방 저탄수의 특징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외국 사례를 봐도 사실 고지방 저탄수보다는 확실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게 어느 여점을 안 놔두는 거죠. 그 약간의 탄수화물도 없애서 정말로 몸이 키톤체를 형성,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바꾸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트를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일단 2주를 시작할 건데요. 초반에 제가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하루에 5번씩 먹던 사람이 갑자기 공복을 하려니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갑자기 탄수화물을 막 50g이나 25g으로 낮추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저의 원래 식단은 고단백 그리고 저지방 그리고 중탄수화물이었어요. 탄수화물을 그렇게 원래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방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러블이 나죠. 그래서 서서히 올려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지방을 한 60%, 그리고 단백질을 뭐 25%, 그리고 나머지를 탄수화물, 그렇게 하다가 65%, 70% 조금씩 지방의 양을 늘리면서 동시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단백질 양은 항상 25% 정도로 적정량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막 힘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미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몸에 이런 적응기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에서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그런 것은 특별히 못 느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지방으로 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아니면 고지방 저탄수를 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요, 일단은 지방을 무작정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여러분이 먹는 탄수화물을 정말로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곡류 이런 거 빵 다 못 먹고, 제가 유일하게 먹는 탄수화물은요, 이 블루베리 있죠? 그 베리, 블루베리, 라스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베리류 쪽에 있는 과일을 그릭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양은 보면서 그러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이런 다른 항산화나 폴리페놀 이런 풍부한 것들, 특히 카카오닙스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또 먹는 게 이제 플렉시드,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도 그리고 좋은 지방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먹고 탄수화물은 가급적이면 야채에서 다 섭취하는 방법으로 식단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또 하나 덧붙인 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정말로 이제 영양소가 풍부해서 여러분들이 식단에 넣으면 좋은데 단점이 되게 비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제가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흥미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것을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13년도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3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참 선수 생활을 활발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챔피언 2010년부터 제가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챔피언을 했으니까 챔피언을 하면서 계속 운동을 활발하게 할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 종합 소견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공복혈당 검사상 118mg로 공복혈당 장애 소견이 있다. 공복혈당은 100mg 이하가 가장 바람직한 정상 수치이므로 식이 및 운동요법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추적 검사를 요한다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오마이갓.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때 닥터가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돌팔이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다이어트를 하라 그러지? 나한테 운동을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물론 기계도 항상 실수를 합니다. 어느 것도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단순히 이 결과만을 보고 저한테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위험한 소지가 있었던 건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2017년도 이번 달에 소변 검사와 그리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이때 제가 당 검사를 봤을 때 87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번에 118에서 이제 정상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요소 질소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뭐였냐면 소변 검사를 했을 때 23.4가 나왔어요. 23.4. 이게 원래는 이제 정상 범위가 이제 8부터 23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2017년에 잰 건요, 제가 13.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키드니, 신장 질환, 그리고 당뇨병에 정말 증상이 보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여러 번 먹은 것에 있습니다. 여러 번. 물론 제가 단백질을 많이 먹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루에 제가 끊임없이 6번을 매 2-3시간마다 끊임없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슐린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이제 당뇨가 증상이 나타난 그 이유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인슐린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가져가야 될 건요.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던 적게 여러 번 먹어라는요.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뇨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소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간헐적 단식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키토제닉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보면서 고지방 저탄수화물의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는 양을 훅 줄여서 시간의 공복 상태를 놓는 거고요. 고지방 저탄수는 전체 식단 안에서 고지방으로 먹고 그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탄단지의 그 양의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지만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식단과 영양과 건강이 나온다고 미국에서 많은 그런 보고서에 의해서도요, 그 단식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와 그리고 고지방 저탄수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지방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탄수화물을 완전 낮춰야지만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대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제 고지방 저탄수, 그러니까 저탄수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저탄수 애매하게 가다 보니까 몸에서 지방을 안 쓰고 계속 그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키토제닉 다이어트, 굉장히 탄수화물의 양을 없애고 그리고 그 대신 그거에 맞게끔 이제 지방을 먹는 건데요. 제가 평소에 안 먹던 게 있다면요. 바로 버터. 그래서 버터를 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 버터에도 종류가 있어요. 되게 첨가물이나 가공이나 이런 된 게 아니라 되게 순수한 버터를 먹어야 되고, 제가 또 안 먹던 게 그런 코코넛 오일, MCT 오일 같은 건 제가 평소에 안 먹었는데 먹기 시작하고 크게는 그렇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오메가3라든지 그리고 견과류 이런 이것들은 항상 먹어왔던 거죠. 그래서 좋은 지방, 그리고 요새는 사실 돼지고기에 있는 지방도 그게 이제 결국 포화지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해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좋다라는 그런 걸 보고 제가 먹기 조금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거부감은 들죠. 왜냐면 지방 빼야 되는데 지방을 먹고 있으니까 이 심리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먹는 것과 쌓이는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방들을 먹어줘야지만 이런 뇌나 여러분들의 그런 우리 이너 안쪽에 있는 장 이런 기관들이요 더 활발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의 그 2주 동안 변화와 4주 변화 보시고 어떤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런 영상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